네, 안녕하세요. 전동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제 통계 기반의 주식 기술적 분석, 그중에서도 이제 이동 평균선 교차 눌림 매매에 대해 이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이제 과거 이제 실투 대회 상위권 입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매매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신뢰도 높은 그런 기술적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설명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설명을 이제 쉽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동평균선 교차 눌림 매매, 정확히 이게 뜻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 이제 교차 그런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점과 유의해야 할 점 바로 이제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변동성이 비교적 이제 적은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이제 좋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도 비교적 적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뜻은 곧 직장인분들도 이제 따라하기가 좀 쉽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보유 대비해서 높은 기대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의해야 할 점,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나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수시로 최신화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주도주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 줘야 되고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쪼끔 좀 번거롭다는 그런 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정도로만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 구간 이탈 시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이제 강점인 부분하고 사실 비슷한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이냐면, 이 지지 구간을 이탈했을 때 빠르게 이제 대응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을 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을 때는 쪼끔 기대 이상의 손실을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빠르게만 대응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눌림 매매에서 이제 핵심 정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처음으로 이제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 추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 변동성이 클 때는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상승 추세만 이제 확인을 해 주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급등이 강할수록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반등 확률이 상승을 한다.
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도가 이제 크게 벌어지면 이 이제 급등이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격도가 이제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과열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수치가 이제 120 이상이 이면은 이제 그 급등 구간에 이제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의 수직 상승 흐름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며, 그 후에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은 완만한 형태, 네, 우상향하는 완만한 형태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 이후에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조금 이해가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계속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고점 구간에서 장대 음봉 혹은 큰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좀 나쁜 신호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좀 무리하게 뭐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구간은 이제 최대 거래량, 제가 아까 앞서서 좀 설명드렸던 최초의 이제 급등이 나올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박스권 구간, 고점 상단에서 박스권 구간은 이 최대 거래량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면 좋고, 그리고 고점 박스권 구간에서 평균 10에서 15거래일 정도 이제 소요를 해 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향 중인 이제 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캔들이 교차를 할 때, 이때 진입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또 바로 또 다음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눌림 구간은 이제 신뢰도가 높은 자리이지만, 또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제가 아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지선을 이제 이탈 혹은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매수 주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빠른 매도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 후에 당일날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2, 3거래일 스윙 전략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고, 이때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라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5일 이평선을 타면서 이제 상승 추세, 즉 이제 정배열 구간을 진입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분할 매도 혹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를 했다가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시는 그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실리거나 상승 움직임이 이전에 가격적인 그런 우위 확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때 지지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그런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져갈 퍼센티지도
조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해를 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드릴 이제 뭐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런 과거 사례를 좀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되시고 이 흐름에 대한 그런 파악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이처셀이 이제 이 구간에서 먼저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터져 주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처음 최초 상승이 나와줄 때 거래량.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상한가 나온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야 됐는데 이때 이제 갭 상승을 20% 넘게 출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재료를 통해서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졌는데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이후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최초 이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 이제 10분의 1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아주 비슷한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었던 이제 박스권 이제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10에서 15거래일 정도 나오면 가장 좋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처음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되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5일 이평선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5일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만나게 되고 캔들이 이렇게 만날 때 이 교차할 때 진입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때 교차를 하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리비안 그 이제 밸류체인 종목으로 해서 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고 3월 달에 이때 한번 시세가 나와 줬습니다. 이때도 한번 시장에서 그런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 이후의 흐름 박스권 상단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때 박스권을 돌파를 한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거래량이 실렸고 이격도도 120 가까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과열이 한번 됐었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박스권 상단 구간 만들어 줬죠. 그리고 고점 박스권 상단 만들 때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박스권 상단에서 10에서 15거래일 사이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 줬고 그리고 이제 5일 이평선은 이제 고점 박스권 흐름으로 인해서 좀 내려올 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은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캔들이 이제 21선에 이제 안착을 했을 때 이때가
진입 타점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때 이렇게 만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이 좋은 그런 시장에서 이런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언제 터질지 종목이 언제 터질지는 이 정확한 타점을 사실 잡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눌린 구간에서 진입할 때는 좋은 타점들을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종목들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종목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한번 이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0 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그런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완전 박스권을 상단에서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10에서 10 거래일 최소 10 거래일에서 15 거래일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8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점을 잡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잡았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줬다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면서 이제 5일선과 이제 만나게 됐을 거고 캔들이 안착했을 때 타점을 줬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한 추세로 인해서 저희 이제 타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그냥 상승이 나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타점을 잡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금 더 조정이 나왔다면 좋은 타점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최근 종목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도 테마였었던 네옴시티 다들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그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 역배열 구간을 완전히 이제 관통하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갭 상승 그리고 완전 박스권 상단에서 이때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10 거래일 이후 이제 정확히 이제 타점을 줬고 매수 타점을 줬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21선을 터치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평선이 이제 지지를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 다시 또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또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코오롱 글로벌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럼 이때도 한번 이제 과열이 됐었죠. 이때 정확하게 이제 120 이격도가 120까지 벌어지면서 이때도 상당히 큰 그런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와줬는데 이때도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좋은 타점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좀 짧은 손절 대응 전략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사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 구간에서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좀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더욱 강한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또 좋은 타점을 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주 였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때와 이 구간과 지금 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코오롱 글로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차트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처음 이제 히림이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140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5거래일 사이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줬고 이 타점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 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방문을 했었죠. 빈살만 그 이제 왕세자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때도 이제 21선 구간에서 이렇게 타점을 줬지만 사실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제가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이는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날 사실 이제 타점이 나오긴 했지만 밑꼬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는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올리면서 이제 약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을 했지만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이때 진입을 했다면 손절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기대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거고요. 그래도 이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5일선 상승 추세에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 혹은 이제 이탈하게 됐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가격적인 우위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더라도 수익을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그런 이제 눌림매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독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전 드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